안녕하세요. AI, 우리 삶을 정말 빠르게 바꾸고 있죠. 그런데 이 엄청난 기술 뒤에는 생각보다 어두운 그림자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바로 그 AI 윤리의 가장 뜨거운 딜레마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시작부터 한번 머리 아픈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이 AI 개발자라고 상상해 보세요. 프로젝트에서 꽤 심각한 편향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매니저는 마감일이 코앞이니까 그냥 출시하라고 해요. 어차피 고객은 나중엔 알게 될 거라고 하면서요. 이대로 내보내면 누군가는 분명 피해를 볼 텐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로 이런 고민이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AI 윤리의 핵심입니다. 기술이 막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는 피할 수 없이 뭐가 옳고 뭐가 그른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된 거죠. 이야기를 더 진행하기 전에 딱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도덕이랑 윤리, 이게 비슷해 보이지만 좀 달라요. 도덕은 내 생각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하는 개인적인 신념 같은 거고요. 반면에 윤리는 우리 사회에서는 무엇을 좋고 나쁘다고 할까를 정하는 일종의 사회적인 약속, 어떤 원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개인의 마음, 다른 하나는 사회의 기준인 셈이죠. 결국 윤리라는 건요, 정답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지? 어떤 원칙을 지켜야 할까? 이렇게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고 또 그걸 지켜나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바로 윤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윤리라는 렌즈를 끼고 AI가 만들어내는 문제들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까요? 뭐 편향성 문제부터 사생활 침해까지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쟁점들이 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AI 윤리 이야기하면 크게 네 가지를 많이들 꼽아요. 첫째는 일자리 문제, 즉 고용이고요. 둘째는 우리 모든 정보가 노출되는 사생활 문제, 그리고 정말 중요한 불공정한 결과를 만드는 편향성, 마지막으로 시스템 자체의 안전을 다루는 보안 문제, 이렇게 네 가지가 가장 큰 기둥이라고 할 수 있죠. 먼저 고용 문제부터 볼까요? 이거 아주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만약에 자율주행 트럭이 사람보다 훨씬 더 안전하게 운전하고 더 효율적이라면 그럼 수백만 명에 달하는 트럭 운전사분들의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교통사고를 줄인다는 엄청난 사회적 이익이 있지만 바로 그 뒤에 누군가의 생존 문제가 걸려 있는 거죠.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음은 사생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심코 올리는 SNS 사진, 카드 긁는 내역, 검색하는 단어 하나하나가 전부 AI를 학습시키는 데이터로 쓰이고 있다는 거 아세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아주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 바로 AI의 편향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AI는 기계니까 당연히 중립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AI는 데이터를 만든 인간의 편견을 그대로 배우고요. 심지어는 그 편견을 더 키워서 훨씬 더 편향된 결과를 내놓기도 합니다. 편향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요. 예를 들어 레이블 편향이라는 게 있어요. 아주 쉬운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AI한테 사자를 가르치는데 맨날 사자 정면 사진만 보여주면서 이게 사자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AI한테 사자 옆모습 사진을 보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못 알아볼 가능성이 높죠. 우리가 데이터에 어떻게 이름표를 붙여주느냐에 따라서 이런 편향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통합 편향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되게 흥미로워요. 자, 보통 경력이 쌓일수록 연봉이 오른다. 이런 그래프 많이 보셨죠? 근데 이 데이터 안에 운동선수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운동선수들은 보통 커리어 초반에 연봉이 가장 높고 나중엔 내려가잖아요. 근데 이걸 다른 직업군이랑 그냥 합쳐버리면 운동선수들의 이런 특수성은 그냥 데이터 속에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데이터를 하나로 뭉뚱그리는 과정에서 일부의 현실이 왜곡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확증 편향을 볼게요. 이건 사실 AI 얘기라기보단 우리 인간의 문제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원래 믿고 있던 걸 뒷받침해주는 정보만 자꾸 찾아보고 믿으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바로 그게 확증 편향인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편향을 가진 채로 AI를 만들고 AI가 내놓은 결과를 검토한다는 거죠. 그러니 AI도 편향될 수밖에요.
자, 지금까지 문제점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좀 암울하게 들릴 수도 있겠네요. 그럼 우리는 그냥 AI는 위험하구나 하고 손 놓고 있어야 할까요?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책임감 있는 AI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AI를 만들지 말자가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하죠. 대신에 이왕 만들 거 제대로 만들자는 겁니다. 공정하고 안전하고 우리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되는 시스템. 이걸 책임감 있는 AI라고 부르는데요. 문제가 터지고 나서 수습하는 게 아니라 만들기 전부터 윤리적인 위험을 미리 줄여보려는 아주 적극적인 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노력을 도와주는 아주 실용적인 도구가 하나 있어요. 바로 AI 윤리 캔버스라는 건데요. 말 그대로 AI를 만들 때 참고하는 캔버스, 일종의 생각 정리 도구 같은 거예요. 개발자나 기획자들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만드는 AI가 어떤 윤리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까를 하나하나 짚어보고 같이 토론할 수 있게 만든 체크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 캔버스에는 6가지 핵심 원칙이 담겨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거죠. 우리 기술이 혹시 인권을 침해하진 않나? 데이터에 편향이 섞여 들어가진 않았을까?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를 위한 기술인가? 이런 식으로요. 책임감 있는 AI를 만들려면 반드시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그런 질문들인 셈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아,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다.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하고요. 근데요, 이게 생각보다 훨씬 더 우리 삶과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AI라는 강력한 도구가 제대로 책임감 있게 사용되지 않으면 정말 심각하고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딱 이 문장이 우리가 왜 이렇게 AI 윤리를 중요하게 이야기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회사에 지원할 때 서류를 검토하는 게 AI일 수 있어요. 병원에 갔을 때 진단을 돕는 것도 AI일 수 있고요. 바로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이런 윤리적인 고인들이 잘 녹아있어야만 그 AI가 공정하고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전부 우리를 위한 이야기인 거죠.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 하나를 남기면서 마무리하고 싶네요. 인공지능이 지금 우리의 미래를 완전히 새로 그리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미래의 규칙은 과연 누가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